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옥 같은 댓글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섹스리스 전 세계 1위 대한민국을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그 영상으로 한번 댓글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좀 부족해 가지고 남은 게 좀 있어서 한 번 더 올리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좀 댓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검은색은 시청자분이 쓰신 글입니다. 40년 넘게 한국 살아오면서 주위 관계들을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 여자들은 젊었을 때와 달리 결혼을 전제로 남자를 만나 연애할 때는 남자 외모, 성적인 매력을 거의 배제시키고 경제력과 본인한테 잘하는 것 위주로 본다는 겁니다. 연애 중인 여자들조차 남자친구랑 스키심조차 꺼려하는 여자 본인들 얘기도 직접 많이 들어봤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글이 긴데요. 여성분들을 많이 접하는 요초회사의 일을 하시든가 하여튼 여성분들에 대한 정보가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걸 확실히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게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여론조사 연구소에서 17개국 대상으로 해가지고 삶의 의미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라고 그 주요 국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15개 국가 같은 경우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물질적 풍요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는 남녀 같이 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물질적 풍요를 더 쫓거든요. 그리고 여성들 중에서도 20대, 30대 여성들이 그 경향이 더 심해요. 그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현상이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 그리고 20대, 30대에서 이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매우 안 좋은 흐름입니다. 예. 그리고 결혼 후에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고 당연히 임신 이후론 그런 부분은 섹스리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여자들도 많이 봤어요. 그녀들은 말합니다. 물리적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고. 자, 인생 동반자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더 좋다고요. 근데 참 나는 여성분들한테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냥 미리 좀 말을 해주면 안 되나요? 결혼하기 전에 너랑은 속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너의 조건이 좋아서 결혼한다. 차라리 그런 표시라도 해준다면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커트라도 할 건데 보통 이제 그걸 숨기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아이 보느라고 힘들다면서 이제 섹스리스로 많이 가는 부부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40%면서 전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현상 자체가 상승 곡선이에요. 섹스리스가 지금 원래 그 2016년도만 하더라도 36%였는데 지금 40% 정도 섹스리스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20%고 미국은 6%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인생 동반자.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스폰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의 그런 스폰 때문에 너의 조건, 경제력을 보고 결혼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심한 경우는 물론 이제 외도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적게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남자들이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 동족 번식에 대한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좀 외도를 더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여성들도 결코 적진 않아요. 비율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불만족, 성적 불만족이 생기면 다른 곳에서 푸는 여성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본인들이 그렇다는데 이제 여성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딱히 할 말은 없더라고요. 단지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뿐 지 마누라 여자친구 밖에 나와서 본인이랑 스키심조차 하기 싫어하는 걸 말하는 걸 다니는 걸 과연 알고 있을지 안타깝죠. 이분이 하여튼 여자들이 하여튼 많은 요쪽 회사 다니시는 분 같은 느낌인 거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성별은 남성인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도 있죠. 있는데
저는 아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연애 때는 모르죠. 연애 때 만약에 그거를 눈치를 챈다면 결혼까지 안 가죠, 남자들이. 근데 이제 모르고 결혼을 해버린 게 문제고, 이제 결혼한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근데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그나마 예를 들어서 아이라도 없으면 그냥 뭐 이혼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 막상 이제 결혼 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인지를 못했다가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섹스리스로 가버리게 되면 참 이 경우는 참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열불 터지죠. 그렇다고 그냥 이혼하자니 자식이 눈에 밟히고 어쩔 수 없이 참고 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또 외도를 하게 되는 계기도, 아니 섹스리스가 대한민국의 40%인데 또 남자가 또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모이다 보면 배출을 시켜야 되는 어떤 육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섹스리스가 40% 나오는 나라에서 외도가 작게 나올 수가 그러니까 작게 안 나올 수가 없죠.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머니들의 문제도 있어요. 어머니 세대 엄마 이모들이 항상 버릇처럼 말하는 걸 저도 듣고 자랐네요. 남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냥 돈 잘 버는 남자가 최고다. 그게 결혼 생활이고 현실이다. 이걸 듣고 자란 딸들이 과연 그렇게 크는 거죠. 그냥 정부치고 살면 된다. 남자 다 거기서 거기다. 저도 남자였지만 저도 어릴 때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마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대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마 그때 전반적인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아무래도 그분들 딸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딸들이 지금 뭐 20대, 30대들이 많죠. 그리고 이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 그리고 사회로부터 세뇌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제가 볼 때 이거 일리 있는 말이고,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딸들을 망쳤다. 딸들한테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딸들이 돈을 쫓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 주장하신 분이 계셨는데,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네요. 예,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가면요.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혼할 때 조건부터 보는 것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 거다. 조건 이꼬르 사랑 없는 관계, 즉 돈 버는 노예의 지름길이란 거고, 조건 없이도 사랑해서 결혼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혼자 사세요. 그게 100번 낫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사랑은 잠시지만 현실은 평생이라고. 그런데 돈 버는 노예로 지옥 같은 생활 평생 갈 바에는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짧은 사랑일지라도 차라리 전 사랑을 택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게 참 그래요. 참 이게 조건 좋아서 여성들이 마음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건이 좋아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다 보면 뭐 사랑하게 되겠지, 정부치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일단 결혼을 하는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한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결국은 섹스리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처럼 사랑은 잠시지만 현실은 평생이라는 말이 이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 없는 결혼 해가지고 나중에 ATM기 호구 당할 바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여름밤에 짧은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뭐 비혼을 하든지, 뭐 아니면 국제 결혼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 등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저 좋은 댓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 댓글인데요. 결혼하는데 또 섹스리스가 1위, 후덜덜덜 대한민국 결혼 뭐라고 쓰셨는데, 제가 이게 뭐가, 아 맞다, 이거는 뒤에 거는 제가 잘못 누른 거고,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캐스트라고 하죠. 나이별로 캐스트가 있어요. 사회적 고정관념인데 20대에는 남자는 취업해야 된다. 30대에는 결혼과 출산을 해야 된다. 40대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결혼 정년기가 되면 뭐 가족을 비롯해서 주위에서 압박이 심해지죠. 요즘은 예전보다는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명절 때 뭐 아시죠? 명절 때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모임 있고 그러면 막 뭐 취업을 했냐 결혼을 했냐 애는 뭐 어떻냐 하면서 막 주변에서 막 엄청나게 막 갈구죠.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어른들도 그런 거는 조심하는 분위기로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별 캐스트.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거나 뭐 다르게 가면 오히려 찐따, 도태 이런 프레임을 씌우죠. 이런 프레임을 씌우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그냥 결혼이 뭐랄까 간절해서 결혼한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나이가 돼서 결혼할 때니까 그냥 나이 결혼해야지 하면서 그냥 결혼한 분들도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나이가 돼서 주변에서 가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찾기보다는 그냥 대충 그냥 캐스트 완료하기 위해서 그런 결혼을 한 게 아닌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이성적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거든요. 동양적 문화랑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의견에 약간 다른 의견을 드신 건데 밑에 댓글은요. 제가 그때 영상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여자들이 남자 조건을 많이 보는 게 2000년 전까지는 좀 덜했다. 근데 2000년 이후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조건의 허들이 올라갔다. 여성들이 남자들에 대한 조건이.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나이가 50대신 분인데 아니다. 자, 이분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2000년 들어와서 조건을 많이 본 게 아니에요. 제 나이가 19살 때부터 이미 여자 조건들 봄요. 저는 정확하게 그때 이게 2000년으로 나누었는데 저는 대략 IMF 이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IMF가 우리나라가 1997년 아마 12월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그때쯤을 제가 성장한 건데 하여튼 그 전이라고 하시네요. 제 나이가 50이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맞벌이 할 수 있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함요. 아, 그럼 이분 아직까지 생애 미혼이시구나. 지금 보면 차라리 30세 여자들 중에 정상적인 애들이 간혹 보이는데 30세 이상, 60세 이하 여자들 기본이 4억 원 가져오라던데요. 34살 때 2억을 겨우 모았는데 결혼 조건이 안 된다고 전부 퇴짜를 낳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저는 그전 뭐 1990년대 때도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게 하여튼 뭐 그전부터도 있긴 있었지만 경제 위기, IMF 위기 겪고 나서부터 또 한 차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전에도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는데 이게 특히 여성들이 최근에 경제 조건을 많이 본 이유가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면 97년에 IMF가 있었고 2002년도, 2003년도쯤에 카드 대란이 있었고 그리고 2008년쯤에 7년, 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 세 번의 어떤 경제 위기, 상당히 큰 위기였죠. 그 위기를 겪으면서 유자들이 더욱더 조건을 까다롭게 봤다. 경제적 조건에 대해서 따지게 되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도 그렇게 많이들 또 세뇌를 시켰겠죠. 아마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냐 그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 말씀은 여자들은 나이가 올라갈수록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이분은 이런 말씀하셨네. 16년 전에 2억이라고 하셨어요. 34살 때. 그러면 그때 2억이면 언제죠? 지금부터 16년 전이면 2007년. 그럼 글로벌 금융위기 때쯤이면 2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런데도 이게 이제 조건이 안 되어서 전부 퇴짜를 낳았다. 진짜. 근데 참 저도 이게 안타까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들이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조건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혼 못한 여성들이 낮아져야 되는데 여자들은 조건을 안 낮추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어떻게 보면 본인도 결국 선택을 못 받은 가능성도 높은 거잖아요. 뭐 본인이 물론 선택을 안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선택을 못 받은 걸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협상이 없는 것 같아요. 협상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살 거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참 그래서 그래도 이때 2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환산하면 4억 이상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대 아마 전체로 아마 했을 때 순자산이 4억이 안 돼요. 지금 3억 6천인가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뭐 부동산들 뭐 비싼 데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사실 등기부 등본 떼보면요. 다들 대출 근저당 이빠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 순자산은 4억 안 돼요, 우리나라. 그게 개인이 아니고 40대 가구 순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그러니까 눈이 너무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글은 좀 내용이 긴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많이 몰랐던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글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배경 이게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분 글은 제가 한번 쭉 읽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좀 중간중간에 제가 좀 덧붙일 부분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안 그렇게 보려고 해도 그 당시 시대상과 데이터 시기를 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페미니즘과 연결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영상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제 20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이 44% 정도가 그거였어요. 그 섹스리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36%. 그때는 우리가 2등이었고 일본이 1등이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는 한국이 40%로 왔고 일본은 수치는 안 나오는데 2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2016년도에는 44였는데 일본은 떨어졌고 우리나라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분 말씀은 이게 아니다라고 보려고 해도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신 거죠. 그 당시 시대상과 데이터를 보면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그 아구가 막 떨어지는 이유가 페미니즘 때문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정부 등장과 함께 여성단체들의 사회 발언력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만들어보자 이런 캐치플레이즈였죠. 여성들 표가 박근혜로 많이 갔잖아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도 컸는데도 정권 연장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 MB가 예전에 그 대선 때 대통령 아시죠? 박근혜랑 이명박이랑 두 분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 앙숙입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MB가 그때 당시 대선 공약이 뭐였냐면 여가부 폐지였어요. 그리고 실제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려다가 그때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은 MB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성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거네요. 그때 페미니즘이 한국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때 일반 부서였던 여성부가 여가부로 확장되었잖아요. 이게 2016년도에 여가부로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후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은 대놓고 페미 대통령을 선언했죠. 자신이 여성표를 얻지 못해서 박근혜에게 졌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발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을 가지시고 일단 그렇게 봅니다. 정권 시작부터 여성 우대 할당제 등등 민주당도 솔선수범하겠다고 여성 정치인 발굴, 공청 강제 할당했죠. 이런 것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했고요. 그와 함께 페미니즘이 주류 문화로 등단을 해가지고 사회를 휩쓸었어요. 탈코르셋, 출산파업, 골드미스, 커리어 우먼 이런 것들이 이슈화됐죠. 그의 반감을 느낀 2030 남성들이 반문재인 세력을 결성했고요. 젠더 갈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 두 정부, 즉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10년 동안 출산율, 혼인율이 아주 박살이 났어요.
겹치긴 겹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살살 빠졌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수직 낙하였죠. 전 이것이 전형적인 표바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현실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 보자고요. 10년 두 번의 정부가 지나갔으니까요. 과연 이 두 정부가 여성들에게 제시했던 그런 세상이 왔습니까? 그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더 발전했습니까? 국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졌나요? 선동은 항상 실체가 없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선동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피해자만 남아요. 선동을 이용해 먹은 놈들만 돈을 벌고 있죠. 즉 페미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 버는 뭐 여성 권력들, 여성 단체들, 여성 권력을 앞세우고 국회의원 배지를 단 그런 사람들이나 막상 성공했지, 돈 벌고 성공했지. 진정 여성들도 피해를 받고 남성들도 피해를 받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예요. 진짜 이거는 그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저도 긴 글은 잘 원래 안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글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돌아가는 흐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